밤 11시. 하루를 마치고 눕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배달앱을 켜게 되죠. 이미 양치까지 마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입이 허전하고 마음이 헛헛하니까요. 결국 눈앞에 놓인 야식을 마주하며 수저를 드는 이 반복은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라고만 보기엔 너무 흔하고 너무 인간적인 일입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건강을 결심한 다이어터,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직장인, 육아에 지친 부모. 이들은 이미 알고 있죠. 지금 먹는 이 음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마음은 말합니다. 그래도 이 한 입이 위로가 될 거야. 그리고 그 한 입을 넘긴 뒤에는 어김없이 죄책감이 따라오고 이어서 왜 나는 이것조차 못 참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식탐은 단순한 욕구 이상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보여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정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싶을 때 자꾸 먹어요. 먹는 게 끝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느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종종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탐이라는 건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감정이 섞인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사람은 왜 식탐을 조절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이 욕망을 너무 얕보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죄처럼 여겨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식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인간적인 감정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식욕은 본능일까요? 아니면 자제하지 못한 실패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식탐을 의지력이 부족한 탓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단순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단지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라 수많은 심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합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배고픔이라는 물리적 신호라기보다 기억과 감정, 문화와 습관이 얽힌 복합적인 욕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가 만들어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곧 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따뜻한 무언가가 당길 때 우리는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생존 수단을 넘어 정서적 상징이 됩니다. 그 상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는 건 단순한 자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안의 감정과 기억을 조율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먹고 싶게 만드는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에 넘쳐나는 푸드 사진, 먹방 콘텐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디저트 추천까지. 이런 자극은 배고픔을 만들어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배고픔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정신과 전문의들은 우리는 실제로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이미지를 봤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30대 프리랜서 작가 박현수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할 땐 별 생각 없다가도 유튜브에서 라면 광고만 보면 그날 밤은 꼭 라면으로 끝나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장면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는 자신을 자주 자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환경에 자연스럽게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반응한 것일 수도 있죠. 결국 식탐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입맛이 아니라 상처, 기억, 문화 혹은 자극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식탐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욕망을 이루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시선일 겁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자주 무언가를 먹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상태에서도 초콜릿을 집어들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디저트를 찾게 되죠. 이럴 때의 식탐은 단순히 위장의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안고 있는지가 더 큰 이유가 됩니다. 식욕은 생리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허기라고 부릅니다. 이 허기는 진짜 배고픔과는 다릅니다. 진짜 배고픔은 서서히 찾아오고 음식을 먹으면 사라지죠. 하지만 감정적 허기는 갑작스럽게 몰려오고
특정한 음식에 강하게 끌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기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로움, 지루함, 불안, 무력감 같은 감정은 식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특별히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무언가 먹고 싶어진다면 그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날 무의식적으로 야식을 폭식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위는 마치 자신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의례처럼 반복되곤 하죠. 음식은 그 순간 감정을 눌러주는 막의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안으로만 더 눌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서미정 씨는 회의 중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날 퇴근길에 혼자 고깃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더 공허할 것 같았어요. 누가 나를 혼내고 나면 꼭 뭘 씹어야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녀가 찾은 건 고기보다 위로였던 겁니다. 이처럼 음식은 때로 감정을 대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죠. 그래서 식탐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외롭거나 불안한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우리는 감정과 욕망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식욕은 단순한 생리적 신호가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탐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먼저 탓하곤 합니다. 왜 이것조차 참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항상 똑같이 무너질까? 하지만 이런 자책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식탐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통제되지 않는 현실 사이의 거리, 그 틈에서 생기는 괴리감은 스스로를 낙담하게 만들죠. 지금의 사회는 자기 통제를 능력처럼 여깁니다. 식단 조절, 운동 루틴, 체중 감량, 절제된 소비. 모두 자기 관리라는 이름 아래 포장되곤 하죠. 그래서 식탐 앞에서 무너졌을 때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 이상의 자기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식욕을 참지 못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대학원생 이은별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논문이 잘 안 써지는 날엔 진짜 배도 안 고픈데 계속 뭔가를 먹어요. 그리고 나면 더 우울해져요. 논문도 못 쓰고 식단도 망치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싶어서요. 이런 경험은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함께 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간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식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을 통제하려는 강박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식탐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을 실패로만 해석하기보다 나는 지금 왜 흔들렸을까? 어떤 감정이 나를 끌어당겼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쪽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접근일 수 있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따라가며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거기서부터 자기 돌봄은 시작됩니다. 식욕은 언제나 배고픔에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음식을 찾는 건 속이 빈 느낌을 견디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 공허함은 위장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존재적인 결핍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먹게 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결국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우리는 음식보다 위안을 삼키기 위해 먹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구조를 정확히 짚어주는 통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 조금씩 비워진 채 살아가고 그 비워짐을 눈앞에 있는 무언가로라도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손쉽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음식입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사라지는 그 감각은 잠시라도 우리의 공허함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30대 초반의 장태호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하던 시기에 매일 아침 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을 견디기 힘들어서요. 뭔가라도 시작한 느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가 느꼈던 허기는 위장이 아니라 의미 없음에서 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처럼 식탐은 때로 존재의 공백, 정체성의 흔들림, 하루의 목적 없음 같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내적 공허감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의미가 흐릿해질 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감각이 불안정해질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이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입에 넣으며 마치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탐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한 식단 계획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허전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진짜 충만으로 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식탐을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덜 먹고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을 벌하기도 합니다. 밥을 굶는 것도 폭식하는 것도 결국 똑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탄수화물, 당, 지방 하나하나를 적으로 여기며 의지로 억누르고 버티려 하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뭔지, 어떤 음식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어떤 음식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지를 아는 감각, 그걸 회복해야 진짜 돌봄이 시작됩니다. 50대 주부 박영희 씨는 수년간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어느 순간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하루 기분이 결정됐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보다 내가 오늘 나를 잘 돌봤나 이걸 먼저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과식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음식의 양을 억제한 게 아니라 음식과 맺는 관계 자체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음식은 무너짐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 되었죠. 우리는 종종 너무 배고파야만 먹고 너무 배불러야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허기질 때, 조금 포만감을 느낄 때, 그 순간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왜 이걸 먹고 싶은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식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음식을 대하는 방식은 나를 대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음식도 그냥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음식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을 유지해주는 한 조각의 리듬이 됩니다. 그래서 식탐을 조절한다는 건 결국 내 몸과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식탐과 관련된 일은 자주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죠. 오늘만큼은 안 먹겠다 다짐했지만 눈앞에 놓인 음식 앞에서 결국 져버리는 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먼저 책망합니다. 이 정도도 못 지키는 내가 뭐든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식의 자책은 오히려 더 큰 무너짐을 불러오곤 합니다. 작은 실수를 곧장 전체적인 실패로 연결시키는 습관은 자기 신뢰감 자체를 흔들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완벽하게 통제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려고 할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식탐 앞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잃는 건 단지 식단의 균형이 아닙니다. 자존감, 자신감, 효능감 같은 감정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교사 김세연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계속 간식을 먹다가 결국 체중이 꽤 늘었어요. 처음엔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면서 진짜 많이 자책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즘 꽤 외로웠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다음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는 실패를 억지로 덮기보다
그 실패가 보여주는 감정에 귀 기울이는 방식을 택했고 그 순간부터 폭식의 충동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실패는 실패 그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지가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현재 나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너졌다는 건 곧 내가 무언가에 지쳐 있고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그 신호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쌓일 때 우리는 통제보다 더 중요한 자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탐 앞에서 무너진 날, 나는 왜 이걸 못 참았을까 보다는 오늘 나는 어떤 감정 속에 있었을까를 묻는 게 더 깊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실패에 빠져드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작은 실수 앞에 너그럽게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탐을 조절해야 할 것이나 극복해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식탐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깊은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 식탐은 단순히 억눌러야 할 충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유독 원할 때, 어떤 상황에서 자주 무너질 때, 그 안에는 단순한 식욕을 넘어선 감정의 단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욕망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걸 원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원 이지훈 씨는 야근이 잦던 시기에 밤마다 술과 안주를 반복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 좋은 습관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요즘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다음 날은 이상하게 맥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는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탐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욕망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갑니다. 욕망은 적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의 외로움, 불안 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욕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쌓일수록 단순한 자제력이 아니라 진짜 돌봄의 감각이 자라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 조금씩 비워진 채 살아갑니다. 그 빈자리를 음식으로 채우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욕망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 그것이 결국 식탐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욕망을 통제하기보다 욕망을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그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인간답고 소중한 길일 수 있습니다.